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정 기자입니다. 이진한 기자의 따뜻한 의료기기 이야기, 이번에는 난청 환자들에게 최근 주목받고 있는 보청기가 있습니다. 바로 골전도 보청기인데요. 골전도 보청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청기 들어봤을 텐데, 골전도 보청기는 처음 듣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골전도 보청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아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문일준 교수님인데요. 네.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일준입니다. 벌써 세 번째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이진환 기자님께서 계속 네네. 불러주셔가지고 열심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일준 교수님, 저번에 우리가 소아 난청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한번 했었고, 예, 맞습니다. 또 성인 난청에 대해서도 했었고, 예. 이번에 가져온 주제가 바로 골전도 보청기인데요. 예. 이 골전도 보청기, 이거 사실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 골전도 보청기의 원리, 그리고 기존 보청기랑 다른 점. 사실 다음. 골전도 보청기라는 것이 네네. 다들 약간 생소하실 것 같아요. 골전도라는 게 무엇일까 생소하실 네.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귀의 구조인데요. 귀의 구조에서 이제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으로 소리가 전달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막을 통해서 저 안에 있는 작은 이소골이라는 작은 뼈를 통해서 달폐관으로 진동이 전달되고, 그래서 이제 소리가 달폐관 내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소리죠. 네네, 제가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네네. 이렇게 공기에 진동이 생겨서 네네. 기자님께서 귀로 들으시는데, 네네. 근데 이제 소리를 듣는 특별한 경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예, 그게 뭐냐면은 달폐관으로, 네네. 달폐관이 저 이제 뼈 안에 이제 단단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저 뼈가 흔들리게 되면은 달폐관에 진동이 만들어지면서 그 진동으로부터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공기의 진동이 아닌 달폐관이 위치한 뼈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다라는 게 골전도 청력이고요. 교수님, 그러면 골전도 우리 이어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같은 원리인가요? 네, 같은 원리입니다. 오. 골전도 이어폰도 있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골전도 헤드셋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네. 뒤로 차는 그런 이어폰도 많이들 착용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이 제 귀 안쪽에 있는 뼈를 진동을 시켜가지고 이 뼈의 진동이 소리로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소리를 듣는 과정이 일반적으로는 네. 공기의 진동에 의한 소리를 듣는 과정이 저희가 보통 듣는 소리의 과정인데요. 근데 이 골도 청력이란 것이 제가 저 파란색 화살표를 표시한 것처럼 네네. 달폐관에 바로 직접적으로 뼈가 진동이 일어나면서 소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골도 청력이라는 청력이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골도 청력은 좋지만 기도로 듣는 청력은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분들이 이 골전도 보청기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골전도 보청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네네. 달폐관이 위치한 측두골, 저 뼈를 진동을 시킴으로써 달폐관 내에 진동이 유발되고, 그래서 소리를 듣는 의료기기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환자군에서 저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럼 골전도 보청기가 난청 환자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환자들한테 사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모든 난청 환자한테 다 사용되는 사실 건가요? 모든 난청 환자분들한테 사용할 수는 없고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뼈로 듣는 청력, 즉 네네. 골전도 청력이 좋으신 분들한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네. 난청이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경로에서 난청의 원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웨이도에 예를 들어서 귀지가 꽉 막고 있다. 저거 예, 저기 노랗게 귀신가요? 귀지가 꽉 막고 네. 있거나 아니면 웨이도를 누가 이제 고무 같은 걸로 꽉 틀어 막았다. 네네. 그러면 잘 못 들을 거고요. 네네. 또 중이각 내에 저기 뭐 고름이 차 있는 중이염, 아니면 고막에 구멍에 뚫린 저런 고막 천공 중이염 같은 경우, 네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오. 소리가 달폐관까지 제대로 전달되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달폐관의 기능은 정상이지만 소리가 제대로 소리 정보가 달폐관까지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고요. 반대로 달폐관이나 청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전도성 난청 또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누게 되는데, 네네. 골전도 보청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전도성 난청 환자분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네네. 골전도 청력이 좋으면서 달폐관의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 또는 전도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같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에서도 골전도 청력이 비교적 좋은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지를 청소 안 한 사람들은 저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귀지를 제거하거나 네네. 저 삼출액을 저희가 빼주거나 네네. 고막 천공을 막아주거나 이런 이제 훨씬 더 간단한 수술 방법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렇게 수술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귀에 기형이 있어서 음. 웨이도가 완전히 폐쇄돼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천성 네네. 웨이 기형 네네. 그런 아이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수술을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이 안쪽에 이제 이소골이나 이런 데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일반적인 중이염 수술로는 청력 회복을 꾀하기가 어려운 네. 그런 특수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환자 구는요. 네. 한쪽의 청력이 완전히 죽어 있는 분들. 그러면 예. 입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입체감이 떨어져서 양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인공와우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인공와우는 이제 난청의 기간이 길지 않을 때 효과적인데 저렇게 됐는데 선천성으로 난청이 있거나 난청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인공와우 효과가 되게 떨어질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인공와우 수술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하기가 어려운데 네네. 그랬을 때는 그 안 들리는 쪽 귀에서 잘 들리는 쪽 귀로 소리를 이렇게 좀 전달, 크로스해주는 네네.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요. 그랬을 때 골전도 보청기를 안 들리는 귀 쪽에 착용을 하면은 뼈를 진동시키면서 반대쪽에 있는 달폐관까지 진동이 전달돼서 반대쪽에 있는 달폐관으로 또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유용한 환자군이 있습니다. 골전도 보청기가. 특히 그 우리 만성 중이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환자들한테도 이게 네. 또 유용한 또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성 중이염에서 일반적으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80, 90% 이상의 환자분들은 네네. 만성 중이염 수술을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면은 청력을 네. 다시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만성 중이염 수술을 회복하기가 어렵고 네. 골전도 보청기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이군요. 이게 예. 수술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수술 그럴 수도 시간이라든지 있습니다. 어떤 수술법 이런 게 어떤 건? 이게 이제 그래요? 사실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골전도 보청기를 수술하지 않고 착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골전도 보청기라는 이제 뼈에 진동을 유발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뼈에 단단하게 부착이 돼야겠죠. 저기 마치 그 임플란트 예. 시술하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네. 네네. 골전도 보청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수술로서 안쪽에다가 부착하는 골전도 보청기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네네. 이런 다양한 보청기들에서 제가 수술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은요. 네네. 우리가 이제 치아 임플란트를 심지 않습니까? 네네. 치아 임플란트를 먼저 결국 뿌리 부분을 먼저 뼈에다가 심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보철물을 끼우잖아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합부가 노출되게 저희가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골전도 보청기 저 조그맣고 귀여운 저 기기를 그러게요. 이렇게 딸깍 끼우는 거죠. 네. 똑딱이 단추처럼 네네. 이렇게 딸깍 끼웁니다. 여기다 끼우면은 네네. 이제 저 기기가 진동을 하잖아요. 저희 밖에서 소리가 들어오면은 그 어음 처리기에서 이 소리를 어떻게 진동으로 바꿔줘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진동을 시키고 네네. 그 진동이 이 접합부를 통해서 측두구를 진동을 시키게 됩니다. 진짜 이게 모양이 되게 최첨단처럼 예. 보여가지고 예. 남들 보면 좀 부러운 시선을 또 가질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생각이 있습니다. 드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면은요. 네네. 사실은 굉장히 수술이 간단합니다. 국수마취로 수술하게 되고 한 실제 제 수술 시간은 네네. 제일 짧게 걸린 경우는 10분 만에 끝난 적도 있고 아니 10분요? 한 20분 정도면 다 그럼 끝납니다. 외래에서 하는 겁니까? 외래는 아니고 저희가 네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장에서 시행하긴 하는데 네네. 당일 입원 당일 퇴원으로 수술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부에 약간 노출이 되니까 저런 네네. 것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외부에 네네. 뭔가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위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완전히 내부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타입의 수술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자석으로 이식용. 부착하는 거죠. 자석. 예. 네네. 예, 그래서 자석으로 부착하고 저렇게 동그란 자석 접합 네네. 부위가 중간에 위치해서 저렇게 자석으로 진동을 내부에 있는 임플란트에 전달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네네. 두 가지 수술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석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MRI를 찍을 때 조금 제한이 될 수가 그렇군요.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밖에서 뭐 피부가 다 노출되지 않고 깨끗하고 좋은데 이제 MRI의 제약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리가 진동이 아무래도 피부를 한 겹을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진동 폭이 낮아져 가지고 소리 전달 효율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에 그 피부에 노출되는 그런 타입의 수술은 MRI도 자유롭게 찍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리 진동 자체도 굉장히 크게 잘 줄 수가 있는데 네네. 대신에 이 피부 쪽으로 나온 접합 부분 주변으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이제 염려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둘 중에서 이제 저희가 적합하게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아까 보니까 보청기, 골전도 보청기가 종류가 너무 다양하던데 이 각각이 좀 차이가 있나요? 보청기가 네네. 쉽게 얘기해서 골전도 보청기가 종류가 다양한데 네네. 기본적으로 수술법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개발된 기기들은요. 네네. 아직 우리나라에 출시 안 됐지만 네. 아예 저 진동체 자체가 머리 두개골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효율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기존의 보청기의 단점을 다 보완한 그런 기기도 있습니다. 네. 그거 언제쯤 출시되나요? 그거 출시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보청기라는 게 되게 양쪽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쪽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뭐 한쪽만 하는 건가요? 좀. 사실은 네네. 이제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고요. 네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양쪽 귀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측에 혼합성이나 전도성 난청이 있어서 골전도 보청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양측 만성 중염이나 양측에 웨이도 폐쇄가 있다거나 네네. 그런 분들에게 한쪽만 수술하게 되면은 한쪽으로만 듣겠죠. 네네. 근데 이제 양쪽을 수술하게 되면 양쪽으로 들으니까 소리의 방향성이 향상이 되고 네네. 소음 속에서 언어 인지력도 향상이 되고 네네. 조용한 곳에서도 더 뚜렷하고 편안하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또 한쪽 수술했을 때보다 주관적인 만족감도 훨씬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네. 최근의 보청기들, 골전도 보청기들은요, 양측에 저희가 수술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양측 보청기 간에 상호 통신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변의 음원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소음과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를 감별을 해서 소음 쪽은 좀 줄여주고 네. 사람 목소리 좀 키워준다든지 이런 식의 이게 기술들이 개발돼 있고요. 네네. 또 보청기와 스마트폰과 바로 연결돼서 스마트폰 마이크를 활용해서 뭔가 또 이렇게 더 잘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네. 이제 네네. 사실 만만치 않은데 아주 일정 부분의 환자분들한테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선천성 웨이 기형이 있는 환자분들이 대표적인데요. 네네. 그런 이제 소아암 환자들한테는 보험 적용이 되면은 비용이 아마 200만 원 이하로 들 거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혼합성 난청을 가진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일측성 난청을 가진 환자분들에서는 이게 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 수술 비용과 기계 비용의 20%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네. 나머지 80%는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내야 되는 비용이 한 500만 원 선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할 수 있으면 좀 양쪽으로 하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양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양쪽의 골 전도 청력이 비슷한 네네. 양쪽의 혼합성이나 전도성 난청 환자분들에서는 네네. 양쪽으로 했을 때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이 그렇게 뭐 어려운 수술도 아니고 하지만 네. 수술을 싫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네. 비수술용 골전도 보청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한테 또 추천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골전도 똑같습니까? 보청기인데 네네. 그 골전도 보청기를 우리가 수술해서 뼈에다가 단단히 부착하느냐 네네. 아니면은 이와 같이 비수술용 방법으로 부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귀에 바로 그저 예. 끼우는 저게 형태네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네네. 헤드밴드가 있고요. 헤드밴드를 이제 단단하게 좀 꽉 조이게 머리를 이제 하고 네네. 그다음에 헤드밴드 위에다가 저 골전도 보청기를 부착을 시키면은 헤드밴드가 지지대 역할을 해서 저 골전도 보청기가 이 측도골에 단단하게 붙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언제 쓰냐면요. 네네.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씁니다. 아. 왜냐하면은 네. 아주 어린 아이들은 뼈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뼈의 두께가 굉장히 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머리뼈의 두께가 최소 4mm 이상은 이제 두개골의 두께가 돼야지 이 측두골에다가 우리가 골전도 보청기 임플란트를 이식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4mm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5세 미만 영유아에서는 보통 저렇게 머리 밴드로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저 옆에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머리 뒤쪽으로 목 쪽에서 이렇게 좀 장착하는 저런 보조 기구를 이용해서 골전도 보청기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저 같으면 저거 끼고 또 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인은 안 됩니까? 그리고 저거 되게 간편해서 가격도 저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인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네네. 헤드밴드로 저렇게 해서 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격은 네네. 수술 비용이나 이제 입원 비용이나 이런 게 안 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당연히 저렴하죠. 기기 근데 비용만 부담하면 되니까요. 대신에 뭐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좀? 단점이요. 단점은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썼다 벗었다 해야 되니까 불편하다는 거 하나와 네.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단점은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뼈에 단단하게 부착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 네네네. 아무래도 헤드밴드로 이렇게 부착을 하니까 네네. 이제 골전도 보청기 자체가 진동을 해서 저 진동이 결국은 달팽이관을 효과적으로 진동을 시켜야 되는데 네네. 그 진동 전달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수술용 골전도 네. 보청기 이게 네. 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네, 좀 볼 수가 효율적이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있고요. 사실 네네. 수술이 이제 국소 마취로 대부분 가능하고 네네.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다면은 수술을 해서 이식을 해놓는 편이 효율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술 후 관리 방법. 네. 그다음에 뭐 주의할 점이 있나요? 수술 후 관리 방법은 네네. 특별한 건 없는데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피부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합부가 노출되는 그런 형태의 수술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형태의 수술에서는 그 접합부 주변으로 약간 염증이 가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이 생길 때 이제 그쪽을 뭐 항생제를 적절하게 복용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항생제 연고를 발라준다든지 해서 좀 관리해 줄 필요가 있고 네네. 그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때 뭐 혹시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골전도 보청기는 네. 내가 이제 잘 듣고 싶은 환경에서는 끼웠다가 쓰다가 저희가 이제 주무실 때는 빼고 주무시면 되니까요. 잘 때 뭐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교수님 그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좀 얘기를 골전도 해주시죠. 보청기를 한번 네네.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죠. 골전도 보청기는 그렇죠. 일반적인 뭐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서 수술이 간단하고 시간도 30분 이내 정도 걸리고 국소 마취도 가능하고 당일 수술도 가능합니다. 네네. 그런데 모든 환자들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골전도 청력이 좋아야만 수술이 가능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들한테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저런 분들은 보청기나 인공와우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테고요. 네네. 골전도 보청기는 골전도 청력이 비교적 좋은 전도성 또는 혼합성 난청에서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골전도 청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수술의 효과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뼈에 잘 이제 그 부착만 되면은요. 골전도 청력이 정상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요. 수술하면은 정상 청력이 됩니다. 와. 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기기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환자분들한테 잘 선택하면은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어떤 의료기기보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기가 굉장히 다양하고 수술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꼭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하겠고요. 네네. 수술 후에 이제 자석이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MRI 촬영에 조금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1.5 테슬라 정도의 MRI까지 찍을 수 있지만 그래도 네네. 좀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난청이 있을 때, 난청이 굉장히 심할 때도 반대쪽 청력이 정상이라고 하면은 재활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양측에 이런 이제 해당 사항이 있을 때는 양측에 골전도 보청기를 했을 때 여러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전도 보청기 얘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저도 크게 이해가 됐는데요. 네. 자, 따뜻한 의료기기 이야기 이번에는 골전도 보청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골전도를 통해서 소리를 전달받기 때문에 과연 잘 들릴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잘 들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특히 웨이도 폐쇄라든지 만성 중이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문익정 교수님과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와주세요. 네, 하나만 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네, 네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골전도 보청기는 이 수술 전에 네네. 아까 헤드밴드가 있었잖아요. 머리 네. 밴드로 우리가 네. 한번 시험 착용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내가 수술을 결정할 때 시험 착용을 한번 해봐서 정말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직접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여부를 네네. 본인이 직접 체험해보고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또 굉장히 좋은 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체험해 볼 수 있는 골전도 보청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